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지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젊음과 함께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았던 시절은 어느덧 지나갔고,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할 시점에 다다르지 않았나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후회 없는 삶에 대한 갈망은 더욱 커집니다. 얼마 전 한 80대 인생 선배가 남긴 글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는 간단하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끝이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병원 침대에서 무엇을 하겠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라. 결국 그 사람들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이 말은 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친 채 불필요한 것들에 집착하며 삶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부처님의 지혜와 인생 선배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의 후반부를 준비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60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삶의 질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를 찾고 후회 없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명확한 방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째, 건강은 모든 것의 시작이다. 건강은 삶이라는 나무를 지탱하는 뿌리입니다. 뿌리가 약해지면 나무 전체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말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젊음을 과신하며 건강을 소홀히 하고 병이 찾아왔을 때에야 후회하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이 깃든다는 말씀을 통해 건강이 삶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기초임을 강조하셨습니다. 60대는 건강 관리를 위한 마지막 준비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 건강을 챙기지 못하면 남은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관절염 등은 나이가 들수록 관리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신경 쓴다면 이러한 질환을 예방하거나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건강 관리의 핵심입니다. 걷기, 수영, 요가와 같은 저강도의 운동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씩 산책하는 습관은 혈압을 낮추고 우울감을 완화하며 신체의 유연성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식단 관리도 필수적입니다. 지나친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며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은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과식과 음주는 멀리하고 적당한 양을 먹는 습관을 기르세요. 이는 체중을 조절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세요. 특히 암,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질환은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하는 열쇠가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건강은 우리가 남은 삶을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둘째, 경제적 안정은 삶의 자유를 준다. 경제적 독립은 단순한 생계를 넘어 나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경제적 안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은퇴 이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의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필요한 곳에 적절히 투자할지에 대한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경제적 안정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삶의 존엄성과
자유를 지키는 열쇠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명품 가방, 큰 집, 고급 차와 같은 물질적 소유가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런 것들이 삶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소박한 삶을 통해 경제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철학자 칸트는 경제적 독립은 인간의 자유를 완성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예를 들어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에 돈을 쓰는 것을 멈추고 건강관리나 배우고 싶은 취미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또한 소소한 경제 활동을 지속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강의를 하거나 컨설팅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좋아하는 취미를 발전시켜 수입을 창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정성껏 만든 수공예품을 판매하거나 사진 촬영을 통해 작품을 공유하고 수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은 단지 숫자에 불과한 돈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안정된 기반이 마련되면 여러분은 더 많은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단순한 삶이 내면의 평화를 가져온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더 많은 것을 얻고 소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소유의 무게에 짓눌리게 됩니다. 큰 집, 많은 물건, 그리고 과도한 책임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더할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순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열쇠가 됩니다. 단순함은 단지 물질적인 것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신적으로도 복잡한 문제나 관계를 정리하고 정말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부처님은 집착은 고통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물건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관계와 지나친 기대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을 정리해 보세요.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을 버리고 꼭 필요한 것들만 남겨보는 겁니다. 이는 물건이 차지하던 공간을 비우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더불어 새로운 것을 쫓는 대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지나친 책임과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관계에서 벗어나 보세요. 진정으로 나를 존중해주고 행복을 더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생산적입니다. 단순한 삶은 물질적, 감정적 무게를 줄이고 삶의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결국 단순한 삶은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물건과 집착을 줄이고 삶의 본질을 다시금 발견하세요. 그것이야말로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길입니다. 넷째, 인간관계는 삶의 에너지원이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관계는 우리의 삶에 따뜻함과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직장에서의 사회적 연결이 끊어지면서 인간관계가 축소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60대 이후에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사람은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단순한 진리입니다. 친구와의 대화, 가족과의 교류, 이웃과의 정이 모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반드시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는 정리하고 진정으로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동호회나 취미 모임, 봉사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예를 들어 독서 모임에 참여하거나 지역 커뮤니티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면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의 관계도 소중히 해야 합니다.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손자, 손녀와 시간을 보내며 따뜻한 추억을 쌓아보세요. 가족 간의 유대감은 외로움을 해소하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결국 관계는 우리 삶의 에너지원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며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삶을 만들어 가세요. 다섯째, 배움과 성장은 끝이 없다. 배움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불꽃입니다. 이 불꽃이 꺼지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빛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60대 이후를 삶의 정점에서 내려오는 시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시기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의 바쁜 일상과 책임 속에서 미뤄두었던 수많은 꿈과 호기심을 이제는 천천히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배움은 단지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삶의 에너지를 불어넣고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배움은 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더 깊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여행을 준비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사고를 확장하고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는 창을 여는 일입니다. 여행지에서 현지 사람들과 직접 대화하며 문화를 체험하는 즐거움은 단순한 관광 이상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악기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음악을 연주하는 기술을 넘어 감정의 표현과 내면의 치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배움은 또한 우리를 젊게 만듭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두뇌를 자극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노화로 인해 쇠퇴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더 나아가 배움의 과정에서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확장시키고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제공합니다. 취미와 관련된 배움도 삶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오랜 시간 배우고 싶었지만 시간 부족으로 미뤄두었던 그림 그리기, 도예, 글쓰기, 요가와 같은 활동들을 이제는 천천히 시도해 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나는 여전히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며 삶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줍니다. 또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세계 유수의 대학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고 흥미로운 취미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강좌도 넘쳐납니다. 이는 물리적 제약을 넘어 전 세계와 연결되는 경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정의하고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그리고 성장하려는 의지는 여러분의 삶을 다시금 빛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나이에 상관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가득합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 기회의 무게와 깊이는 오히려 더 커집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찾는 과정입니다. 건강, 경제적 안정, 단순한 삶, 인간관계, 그리고 배움. 이 5가지 요소는 우리가 후회 없이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필수적인 지침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집중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지 말고 앞으로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에 얽매이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돌보는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삶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의 산책, 하루 3끼의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충분한 수면. 이러한 작은 변화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하며 삶의 에너지를 더할 것입니다. 경제적 안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려는 목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안정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며 필요한 곳에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경제적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인간관계는 삶의 에너지원임을 잊지 마세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들고 불필요한 관계에 얽매이지 마세요. 서로를 존중하며 마음을 나눌 때 관계는 우리에게 평화를 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배움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다시 발견하고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는 여러분이 남은 삶을 더 풍요롭고 충만하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건강을 위해 한 걸음을 내딛고 경제적 목표를 점검하며 단순한 삶의 기쁨을 누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무엇보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가능성과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만의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시작해 보세요. 그 첫걸음이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젊음과 함께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았던 시절은 어느덧 지나갔고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할 시점에 다다르지 않았나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후회 없는 삶에 대한 갈망은 더욱 커집니다. 얼마 전 한 80대 인생 선배가 남긴 글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는 간단하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끝이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병원 침대에서 무엇을 하겠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라. 결국 그 사람들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이 말은 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친 채 불필요한 것들에 집착하며 삶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부처님의 지혜와 인생 선배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의 후반부를 준비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60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삶의 질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를 찾고 후회 없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명확한 방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째, 건강은 모든 것의 시작이다. 건강은 삶이라는 나무를 지탱하는 뿌리입니다. 뿌리가 약해지면 나무 전체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말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젊음을 과신하며 건강을 소홀히 하고 병이 찾아왔을 때에야 후회하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이 깃든다는 말씀을 통해 건강이 삶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기초임을 강조하셨습니다. 60대는 건강 관리를 위한 마지막 준비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 건강을 챙기지 못하면 남은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관절염 등은 나이가 들수록 관리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신경 쓴다면 이러한 질환을 예방하거나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건강 관리의 핵심입니다. 걷기, 수영, 요가와 같은 저강도의 운동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씩 산책하는 습관은 혈압을 낮추고 우울감을 완화하며 신체의 유연성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식단 관리도 필수적입니다. 지나친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며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은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과식과 음주는 멀리하고 적당한 양을 먹는 습관을 기르세요. 이는 체중을 조절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세요. 특히 암,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질환은 초기 발견이 생명을 구하는 열쇠가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건강은 우리가 남은 삶을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둘째, 경제적 안정은 삶의 자유를 준다. 경제적 독립은 단순한 생계를 넘어 나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경제적 안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은퇴 이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의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필요한 곳에 적절히 투자할지에 대한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경제적 안정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삶의 존엄성과 자유를 지키는 열쇠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명품 가방, 큰 집, 고급 차와 같은 물질적 소유가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런 것들이 삶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소박한 삶을 통해 경제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철학자 칸트는 경제적 독립은 인간의 자유를 완성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예를 들어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에 돈을 쓰는 것을 멈추고 건강관리나 배우고 싶은 취미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또한 소소한 경제 활동을 지속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강의를 하거나 컨설팅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좋아하는 취미를 발전시켜 수입을 창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정성껏 만든 수공예품을 판매하거나 사진 촬영을 통해 작품을 공유하고 수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은 단지 숫자에 불과한 돈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안정된 기반이 마련되면 여러분은 더 많은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단순한 삶이 내면의 평화를 가져온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더 많은 것을 얻고 소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소유의 무게에 짓눌리게 됩니다. 큰 집, 많은 물건, 그리고 과도한 책임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더할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순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열쇠가 됩니다. 단순함은 단지 물질적인 것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신적으로도 복잡한 문제나 관계를 정리하고 정말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부처님은 집착은 고통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물건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관계와 지나친 기대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을 정리해 보세요.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을 버리고 꼭 필요한 것들만 남겨보는 겁니다. 이는 물건이 차지하던 공간을 비우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더불어 새로운 것을 쫓는 대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지나친 책임과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관계에서 벗어나 보세요. 진정으로 나를 존중해주고 행복을 더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생산적입니다. 단순한 삶은 물질적, 감정적 무게를 줄이고
삶의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결국 단순한 삶은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물건과 집착을 줄이고 삶의 본질을 다시금 발견하세요. 그것이야말로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길입니다. 넷째, 인간관계는 삶의 에너지원이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관계는 우리의 삶에 따뜻함과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직장에서의 사회적 연결이 끊어지면서 인간관계가 축소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60대 이후에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사람은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단순한 진리입니다. 친구와의 대화, 가족과의 교류, 이웃과의 정이 모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반드시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는 정리하고 진정으로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동호회나 취미 모임, 봉사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예를 들어 독서 모임에 참여하거나 지역 커뮤니티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면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의 관계도 소중히 해야 합니다.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손자, 손녀와 시간을 보내며 따뜻한 추억을 쌓아보세요. 가족 간의 유대감은 외로움을 해소하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결국 관계는 우리 삶의 에너지원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며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삶을 만들어 가세요. 다섯째, 배움과 성장은 끝이 없다. 배움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불꽃입니다. 이 불꽃이 꺼지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빛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60대 이후를 삶의 정점에서 내려오는 시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시기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의 바쁜 일상과 책임 속에서 미뤄두었던 수많은 꿈과 호기심을 이제는 천천히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배움은 단지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삶의 에너지를 불어넣고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배움은 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더 깊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여행을 준비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사고를 확장하고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는 창을 여는 일입니다. 여행지에서 현지 사람들과 직접 대화하며 문화를 체험하는 즐거움은 단순한 관광 이상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악기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음악을 연주하는 기술을 넘어 감정의 표현과 내면의 치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배움은 또한 우리를 젊게 만듭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두뇌를 자극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노화로 인해 쇠퇴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더 나아가 배움의 과정에서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확장시키고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제공합니다. 취미와 관련된 배움도 삶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오랜 시간 배우고 싶었지만 시간 부족으로 미뤄두었던 그림 그리기, 도예, 글쓰기, 요가와 같은 활동들을 이제는 천천히 시도해 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나는 여전히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며 삶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줍니다. 또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세계 유수의 대학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고 흥미로운 취미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강좌도 넘쳐납니다. 이는 물리적 제약을 넘어 전 세계와 연결되는 경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정의하고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그리고 성장하려는 의지는 여러분의 삶을 다시금 빛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나이에 상관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가득합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 기회의 무게와 깊이는 오히려 더 커집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찾는 과정입니다. 건강, 경제적 안정, 단순한 삶, 인간관계, 그리고 배움. 이 5가지 요소는 우리가 후회 없이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필수적인 지침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집중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지 말고 앞으로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에 얽매이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돌보는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삶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의 산책, 하루 3끼의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충분한 수면. 이러한 작은 변화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하며 삶의 에너지를 더할 것입니다. 경제적 안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려는 목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안정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며 필요한 곳에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경제적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인간관계는 삶의 에너지원임을 잊지 마세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들고 불필요한 관계에 얽매이지 마세요. 서로를 존중하며 마음을 나눌 때 관계는 우리에게 평화를 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배움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다시 발견하고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는 여러분이 남은 삶을 더 풍요롭고 충만하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건강을 위해 한 걸음을 내딛고 경제적 목표를 점검하며 단순한 삶의 기쁨을 누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무엇보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가능성과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만의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시작해 보세요. 그 첫걸음이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젊음과 함께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았던 시절은 어느덧 지나갔고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할 시점에 다다르지 않았나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후회 없는 삶에 대한 갈망은 더욱 커집니다. 얼마 전 한 80대 인생 선배가 남긴 글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는 간단하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끝이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병원 침대에서 무엇을 하겠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라. 결국 그 사람들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이 말은 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친 채 불필요한 것들에 집착하며 삶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부처님의 지혜와 인생 선배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의 후반부를 준비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60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삶의 질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를 찾고 후회 없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명확한 방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째, 건강은 모든 것의 시작이다. 건강은 삶이라는 나무를 지탱하는 뿌리입니다. 뿌리가 약해지면 나무 전체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말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젊음을 과신하며 건강을 소홀히 하고 병이 찾아왔을 때에야 후회하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이 깃든다는 말씀을 통해 건강이 삶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기초임을 강조하셨습니다. 60대는 건강 관리를 위한 마지막 준비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 건강을 챙기지 못하면 남은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관절염 등은 나이가 들수록 관리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신경 쓴다면 이러한 질환을 예방하거나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건강 관리의 핵심입니다. 걷기, 수영, 요가와 같은 저강도의 운동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씩 산책하는 습관은 혈압을 낮추고 우울감을 완화하며 신체의 유연성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식단 관리도 필수적입니다. 지나친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며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은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과식과 음주는 멀리하고 적당한 양을 먹는 습관을 기르세요. 이는 체중을 조절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세요. 특히 암,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질환은 초기 발견이 생명을 구하는 열쇠가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건강은 우리가 남은 삶을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둘째, 경제적 안정은 삶의 자유를 준다. 경제적 독립은 단순한 생계를 넘어 나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경제적 안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은퇴 이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의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필요한 곳에 적절히 투자할지에 대한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경제적 안정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삶의 존엄성과 자유를 지키는 열쇠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명품 가방, 큰 집, 고급 차와 같은 물질적 소유가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런 것들이 삶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소박한 삶을 통해 경제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철학자 칸트는 경제적 독립은 인간의 자유를 완성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예를 들어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에 돈을 쓰는 것을 멈추고 건강관리나 배우고 싶은 취미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또한 소소한 경제 활동을 지속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강의를 하거나 컨설팅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좋아하는 취미를 발전시켜 수입을 창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정성껏 만든 수공예품을 판매하거나 사진 촬영을 통해 작품을 공유하고 수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은 단지 숫자에 불과한 돈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안정된 기반이 마련되면 여러분은 더 많은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단순한 삶이 내면의 평화를 가져온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더 많은 것을 얻고 소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소유의 무게에 짓눌리게 됩니다. 큰 집, 많은 물건, 그리고 과도한 책임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더할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순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열쇠가 됩니다. 단순함은 단지 물질적인 것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신적으로도 복잡한 문제나 관계를 정리하고 정말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부처님은 집착은 고통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물건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관계와 지나친 기대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을 정리해 보세요.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을 버리고 꼭 필요한 것들만 남겨보는 겁니다. 이는 물건이 차지하던 공간을 비우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더불어 새로운 것을 쫓는 대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지나친 책임과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관계에서 벗어나 보세요. 진정으로 나를 존중해주고 행복을 더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생산적입니다. 단순한 삶은 물질적, 감정적 무게를 줄이고 삶의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결국 단순한 삶은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물건과 집착을 줄이고 삶의 본질을 다시금 발견하세요. 그것이야말로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길입니다. 넷째, 인간관계는 삶의 에너지원이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관계는 우리의 삶에 따뜻함과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직장에서의 사회적 연결이 끊어지면서 인간관계가 축소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60대 이후에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사람은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단순한 진리입니다. 친구와의 대화, 가족과의 교류, 이웃과의 정이 모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반드시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는 정리하고 진정으로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동호회나 취미 모임, 봉사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예를 들어 독서 모임에 참여하거나 지역 커뮤니티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면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의 관계도 소중히 해야 합니다.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손자, 손녀와 시간을 보내며 따뜻한 추억을 쌓아보세요. 가족 간의 유대감은 외로움을 해소하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결국 관계는 우리 삶의 에너지원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며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삶을 만들어 가세요. 다섯째, 배움과 성장은 끝이 없다. 배움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불꽃입니다. 이 불꽃이 꺼지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빛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60대 이후를 삶의 정점에서 내려오는 시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시기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의 바쁜 일상과 책임 속에서 미뤄두었던 수많은 꿈과 호기심을 이제는 천천히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배움은 단지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삶의 에너지를 불어넣고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배움은
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더 깊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여행을 준비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사고를 확장하고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는 창을 여는 일입니다. 여행지에서 현지 사람들과 직접 대화하며 문화를 체험하는 즐거움은 단순한 관광 이상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악기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음악을 연주하는 기술을 넘어 감정의 표현과 내면의 치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배움은 또한 우리를 젊게 만듭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두뇌를 자극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노화로 인해 쇠퇴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더 나아가 배움의 과정에서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확장시키고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제공합니다. 취미와 관련된 배움도 삶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오랜 시간 배우고 싶었지만 시간 부족으로 미뤄두었던 그림 그리기, 도예, 글쓰기, 요가와 같은 활동들을 이제는 천천히 시도해 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나는 여전히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며 삶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줍니다. 또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세계 유수의 대학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고 흥미로운 취미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강좌도 넘쳐납니다. 이는 물리적 제약을 넘어 전 세계와 연결되는 경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정의하고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그리고 성장하려는 의지는 여러분의 삶을 다시금 빛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나이에 상관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가득합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 기회의 무게와 깊이는 오히려 더 커집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찾는 과정입니다. 건강, 경제적 안정, 단순한 삶, 인간관계, 그리고 배움. 이 5가지 요소는 우리가 후회 없이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필수적인 지침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집중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지 말고 앞으로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에 얽매이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돌보는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삶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의 산책, 하루 3끼의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충분한 수면. 이러한 작은 변화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하며 삶의 에너지를 더할 것입니다. 경제적 안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려는 목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안정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며 필요한 곳에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경제적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인간관계는 삶의 에너지원임을 잊지 마세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들고 불필요한 관계에 얽매이지 마세요. 서로를 존중하며 마음을 나눌 때 관계는 우리에게 평화를 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배움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다시 발견하고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는 여러분이 남은 삶을 더 풍요롭고 충만하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건강을 위해 한 걸음을 내딛고 경제적 목표를 점검하며 단순한 삶의 기쁨을 누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무엇보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가능성과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만의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시작해 보세요. 그 첫걸음이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바꿀 것입니다.